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제조 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때 저희가 실제 배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자, 실제 배부법이라는 거는 제품이 완성된 후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집계해서 그걸 각 제품별로 배부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이 되게 좋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는 되게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를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1년이 있을 때 1년이란 기간이 있을 때요. 자, 1월 1일자 시점에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같이 만들기 시작했다고 봅시다. 착수했다고 볼게요. 자, 그럼 같이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완성되는 시점도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A는 요 시점에 완성될 거고 B는 요 시점에 완성될 거고 C는 요 시점에 완성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건이 완성되면, 물건이 제품이 완성이 되면 뭘 해야 되는가요? 그렇죠.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럼 판매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제품이 완성되는 A가 완성되는 시점에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원가 계산을 하려면 간단하죠. 직접 재료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얼마인지, 요 금액만 안다면 요 금액의 합계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제품의 제조 원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가 완성된 시점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간접비가 얼마가 배부될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배부법을 쓴다면 이 C까지 최종적으로 완성을 다 해야지만이 제조 간접비가 실제 금액이 집계가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A를 만드는 시점에, 완성했는 시점에 뭐 한다고요? 간접비를 배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죠? 또한 B가 완성됐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제조 간접비 배부액만 알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제조 간접비 배부액은 제조 간접비에 대한 실제 배부율에다가 곱하기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배부 기준 실제 발생액을 곱해 주시면 됐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실제 발생액 같은 경우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뭐 작업시간 등등등. 맞습니까? 얘들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모르는 게 뭐냐? 이 배부율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뭐냐? 그러면 1월 1일 날 연초에 미리 예상을 하자라는 거죠. 예상.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만들면 제조 간접비가 전체 얼마 쓸 건지를 예상할 수 있을 거고요. 배부 기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뭐 작업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총액이 있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고? 그렇죠. 배부율이 되는 거죠. 단 이 배부율은 실제가 아니라 뭡니까? 예상했는 배부율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이 배부율을 여기에다가 적용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제품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이렇게 해서 각 제품이 완성될 때마다 이렇게 간접비를 예상 금액을 배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현재 장부상에는 여러분들은 예상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고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 보고할 때는 무조건 실제 금액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둘에 대한 차이를 12월 31일 날 조정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예정 배부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정 배부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정 배부법은 제조 간접비
얼마가 발생할지를 먼저 예상을 하시고요. 그 금액을 말한다고요. 각 제품별로 배부하시는 거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배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를 집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T 계정 그래서 보신다면, 자, 예정 배부를 먼저 집계하시고, 먼저 배부를 하고요. 두 번째 실제 금액을 집계를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해야 되는 단계가 뭐냐? 이 차이를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 배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예정 배부는 어떻게 구할 거냐? 당연하게 똑같이 배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배부율이 필요하겠죠. 배부율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배부율 구할 거냐? 예정 배부율을 산정할 겁니다. 제조간접비를 얼마 쓸 건지 예상하시고요. 배부 기준도 전체 얼마 쓰일 건지를 예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율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정 배부율을 토대로 배부 기준에 대한 무슨 금액? 그렇죠. 아까 전에 예제에서 봤지만 실제 금액을 쓰셔야 되겠죠. 실제 금액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험에서 요거에서 많이 틀리시니까. 배부 기준 실제 금액을 쓰시게 되면 예정 배부액이 계산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예정 배부율에서는 뭐 한다고요? 계산 주어지는 조건 그대로 적용해서 실제 배부법 계산같이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단 배부율 구하실 때 예상분의 예상으로 나눠주시고, 배부액은 배부율은 예정 쓰지만 배부 기준은 뭘 써야 된다? 실제 써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 두 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라는 건데,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T 계정을 이렇게 그려서요. T 계정을 이렇게 그래서 자, 예정 배부를 먼저 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정 배부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 사용액을 집계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예정 배부 먼저 하고 실제 금액을 집계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는 실제 금액보다 배부를 적게 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과소배부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과소배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썼는 것보다 배부를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를 거다고요? 과대 배부다라고 불러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상 발생액을 먼저 선배부한 후에 실제 발생액을 집계하기 때문에 무조건 배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됐나요? 그거를 과소배부, 과대배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배부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 문제를 가지고 일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제가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문제,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뭐 하고 있다고요? 배부하고 있다. 뭘 기준으로요? 직접 노동시간으로요. 예정 배부하고 있답니다. 제조간접비의 연간 예상 총액, 예상액은 7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조업도에 대한 직접 노동시간은 5만 시간이래요. 예상 노동시간 5만 시간.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17만 5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노동시간은, 일하는 시간은 12,000시간이래요. 그럼 여기서 배부 차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맞죠? 자, 요런 문제 푸실 때는요, 제가 팁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은 이렇게 T 계정을 그리세요. 그리셔갖고 왼쪽 차변에 실제 금액, 그 다음에 대변에 예정 배부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예정 배부액은 우리가 방금 봤지만 예정 배부율에다가 곱하기 배부 기준에 뭘 쓰시면 돼요? 그렇죠. 실제 사용량을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실제 발생 금액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구해볼게요. 일단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했는 게 방금 얼마나 그랬어요? 17만 5천이라 그랬죠. 17만 5천 원이다. 맞죠? 그럼 예정 배부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예정 배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니까 배부 기준에 대해서 현재 실제 발생했는 시간이 얼마냐? 실제 노동시간 몇 시간이요? 12,000시간입니다. 맞죠? 12,000시간이고요. 그럼 예정 배부율만 구하시면 되는데 이 예정 배부율이 현재 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예정 배부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예정 배부율은 우리가 봤지만 제조 간접비 예상액에, 예상 발생액에 배부 기준에 대한 예상 발생 총액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 구해본다 그러면 제조 간접비 예상액이 75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예상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었습니까? 5만 시간이었습니다. 맞죠? 5만 시간, 원의 시간이다 라는 거. 그럼 이 배부율이 현재 얼마나 오냐면 75만 원에다가 나누기 5만 시간을 하시게 되면 15가 나옵니다. 배부율이 얼마 나온다고요? 배부율이 15가 나와요. 15원이다. 시간당. 그러면 시간당 15원씩 배부되는데 전체 실제 일하는 시간은 12,000시간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는 18만 5천 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17만 5천 원, 예정 배부는 18만 5천 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8만 5천 원이 아니라 계산하시면 18만 원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예정 배부 18만 원, 실제 집계 17만 5천 원. 예정 배부가 더 많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과대 배부라고 부르겠죠. 금액은 얼마요? 5천 원이 과대 배부되었다라고 요렇게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T 계정 그리셔서 풀어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하나 더 본다면 이번에는 직접 노무 시간에 근거해서 간접비를 배부한답니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1000시간이고요. 예정 노무 시간은 900시간이랍니다. 예상했는 시간은 900시간, 실제 일한 시간은 1000시간. 간접비는 실제 간접비는 6,000원 발생했습니다. 근데 만일 간접비가 300원 과대 배부인 경우 예정 배부율이 얼마냐 역으로 구하라는 거죠. 맞죠? 그럼 요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 똑같이 이렇게 T 계정 그려주세요. 그러셔가지고 왼쪽 차변에 실제 집계액 발생액이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예정 배부액. 왜? 제조 간접비는 어차피 비용이니까 차변에서 발생했다가 대변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자,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에다가 곱하기 배부 기준에 대한 실제 발생 금액을 곱하게 되어 있다. 맞죠? 이렇게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예정 배부율을 구하래요. 예정 배부율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값과 요 실제 발생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되겠죠? 자, 일단 이 값을 풀기 위해서 본다 그러면 실제 간접비가 발생했는 게 얼마? 6,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6,000원. 자, 그런데 현재 보시면 배부 차이가 300원 과대 배부래요. 우리가 과대 배부라는 거는 배부가 더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정 배부가. 맞죠? 그럼 300원 과대 배부라고 하는 거는 예정 배부액이 5,700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과대 배부 됐으니까 6,300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실제 일했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그렇죠. 1000시간이죠. 실제 일한 시간이 1000시간이다. 여기 보시면 실제 노무시간 1000시간이었죠. 그러면 6,300원의 배부액이 나왔는데 만다고요? 1000시간을 일했으니까 배부율은 얼마가 나올 거냐? 이 배부율은 6.3이 나올 거야. 6.3원이 될 거다. 시간당. 이렇게 해서 만다고요? 역으로 배부율을 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 배부 쪽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차라리 예정 배부를 구하라고 줄 수 있지만 이렇게 과소 과대 배부율 차이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내는 걸 요하실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T 계정 그려서 푸시는 거에 좀 익숙해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정 배부법에 대한 마무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 배부법을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정 배부법을 뭐라 부르냐면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실제 배부법보다 많다고요. 이렇게 예상하는 거를 더 많이 쓸 거란 말입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다 해서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정 배부에는 많다고요. 정상 원가가 있고 표준 원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정상 원가라고 부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는 정상원가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상원가를 만다고요.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정신적인 이유는 이게 아니고,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생산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업체에서 여름에 생산량이 많을까요? 겨울에 생산량이 많을까요? 당연히 여름에 생산량이 많겠죠. 그러면 자, 제조 간접비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임차료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비예요. 1월달 임차료나 12월달 임차료나 같을 거니까. 맞죠? 근데 배부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제가 생산량으로 잡는다 이거죠.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 됐나요? 그렇게 된다면 자 볼까요? 여름에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높아지게 되면 맞습니까? 배부율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배부율이 줄어들게 되면 뭐 한다고요? 배부액이 작아지겠죠. 맞아요? 반대로 겨울에 물건을 생산하게 된다면요.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줄기 때문에 배부율은 늘어날 겁니다.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값은 커지겠죠. 그럼 배부율이 커지면 뭐가 된다고? 배부액도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슨 말이냐?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원가와 동일한 작업 시간을 투입해서 만든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생산 시점에 따라서 제품의 원가가 다르게 계산된단 말입니다. 맞죠? 이건 좀 말이 안 됐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연간 발생할 간접비를 예상해서 1년 전체 금액으로 계산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정배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 여기 나오죠. 실제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시점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 배부율이 서로 달라진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정배부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실제 배부법이 있었고 예정 배부법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에 직접 재료비 항목이 있고 직접 노무비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항목이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정 배부라고 다 예상 금액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 배부일 때는 당연하게 직접 재료비도 실제 금액, 노무비도 실제 금액, 간접비도 실제 금액 쓰겠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예를 봤지만 예정 배부일 때도 직접 재료비는 실제, 직접 노무비도 실제를 씁니다. 단 제조 간접비만 못 쓰겠다. 예정 금액을 쓰겠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예정 배부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정 배부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영상을 찍을 힘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강의 시청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문별 배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